예, 그럼 먼저 김성수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캐롤의 연출을 맡은 김성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 이루 워루 역할 맡은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루와 워루를 돕는 상담교사 조순우 역을 맡은 김영민입니다. 네, 워루와 이루를 동시에 알고 워루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소난 역할 맡은 김동희입니다. 이루를 괴롭히고 그리고 이루를 없애려고 했던 일진 문자원 역할 맡은 송건이라고 합니다. 네, 교정교사 한이상 역할 맡은 배우 허동원입니다. 예,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잠시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야수 무명인에 이어서 오랜만에 관객들에게 극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에 연출을 하시게 된 계기와 연출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8년 전쯤에 영화를 하고 그리고 잠깐 드라마로 매도를 했다가 오랜만에 다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된 계기는 주원기 작가님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을 제작사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소설을 재밌게 읽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과는 좀 결이 달라서 처음에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저를 좀 붙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영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이루와 워루로 대변되는 이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그리고 약자들 또는 피해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어떤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분노가 막 자기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분노가 넘치는 얼굴과 어쩔 수 없이 웃고 싶지 않은데 웃는 그 얼굴들의 이미지가 책을 덮고 나서 생각이 나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약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어떤 좋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이런 얼굴들에 대해서 관객과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청룡 영화상 신인상 수상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복수와 침묵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는 캐릭터인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환희는 다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간에 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꼈다라고 할 정도로 소녀는 들어와서는 자원이 눈치도 보고 이루 눈치도 보고 또 선생님 눈치도 보고 근데 그게 단순히 눈치만 본다는 게 아니라 그 환희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월요를 친구를 괴롭힌 애들한테 다시 붙어 먹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한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내면의 흐름을 좀 계속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감독님이나 배우분들께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전 시네플레이 남유진 기자입니다. 저는 허동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희상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무자비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글쎄요 이렇게 악인을 제 필모에 약간 악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작품을 해오면서 악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한희상 역할도 마찬가지로 악인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도덕적인 그리고 나의 양심에서 조금만 비껴가면 약간 비틀리게 나타내는 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냥 악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평상시 저와 좀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안녕하세요.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입니다. 저 박진영 배우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고요. 여기요. 네, 두 가지 질문이고요. 하나는 굉장히 다면적인 인물 연기하셨는데 준비하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배우들하고 관계성이 좀 많이 얽혀 있는데 가장 연기하기 편했던 캐릭터 또는 배우 혹은 좀 어려웠던 배우나 캐릭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일단 또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두 가지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대본에 나와 있는 캐릭터와 근접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함? 감독님과 미팅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또 그런 불안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루와 워루와 맞닿아 있나? 근접해 가고 있나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했던 캐릭터는 사실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은 처음엔 이제 순우 역에 이제 김영민 선배님이셔서 네, 초반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비속어도 또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순우와 있을 때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순우와 연기할 때 좀 뭐랄까 마음의 편안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친구는 사실 손한 친구인 것 같아요. 사실 또 현장에선 캐릭터로 바라봐야 되다 보니까 환희를 이렇게 마주했을 때 1차원적인 분노만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원망도 이 친구한테도 있고 하지만 분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희한테서 이루는 워루를 좀 많이 좀 느꼈다고 생각을 해서 분명 너무너무 친한 우리 동이었지만 환희를 바라볼 때는 좀 마음이 가장 불편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월드 정가영입니다. 박진영 씨랑 김영민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박진영 씨는 기존의 작품하고 큰 이미지 변신을 하셨는데 공개됐을 때 뭔가 대중의 반응을 예상하거나 혹은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영민 씨는 지금까지 뭐 영화, 드라마 다양한 캐릭터 연기하셨는데 이번 작품도 또 놀랄만한 반전이 있는 캐릭터라서 또 조순우의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후반에
반응과 그런 리액션들을 생각하면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유도 많이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시고 뭔가 변화됐던 지점보단 가장 바라는 거는 이루와 워루가 굉장히 뚜렷하게 대척점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이루와 워루를 저의 모습을 통해서 봐주시면 그게 저의 가장 큰 선물이자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수는 뭐 선한 사람, 뭐 착해 보이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이면들, 그게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감독님하고 많이 현장에서 마지막 촬영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야지 숨겨야 될 것인가 드러내야 될 것인가 어떤 선을 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때로는 두 가지 버전으로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조순우를 어디까지 어떻게 관객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다른 이면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김성현입니다. 저 송건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맡으셨던 캐릭터 중에 가장 되게 악랄한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 일진이고 악역 역할이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신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캐릭터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원이가 굉장히 악랄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인물인데요. 일단 그 자원이의 외형적인 모습은 최대한 날카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더 살을 좀 더 빼고 감량을 통해서 좀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그 자원이가 하는 행동들이 많이 좀 그걸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생각하는 것들을 믿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이를 많이 준비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김선수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 싱글리스트 조정 기자라고 합니다. 그동안 그 야수나 무명인 그리고 뭐 드라마 구해줘까지 좀 많은 스리러 작품들을 하셨는데요. 이번 좀 크리스마스 캐럴만의 좀 특징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그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조금 장르성이 강한 작품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이 지금 복수극이라고 우리가 이제 장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복수극에 늘 피해자의 자리는 없다. 피해자의 자리가 복수극에서 늘 소외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에서 과연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 복수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영화에서도 사실 이루는 자기가 때려눕힐 힘이 있으니까 복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그 힘이 없는 소난이나 워루는 사실은 그러지도 못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힘이 있어서 맹목적인 복수를 하겠다고 뛰어들었던 소년이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게 되고 또 어떤 진실들을 알게 되면서 자꾸 복수가 방해가 되는 순간들, 그러면서 그 피해자의 자리를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몰랐던 어떤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친구에게
없었던 또는 차단됐던 어떤 휴머니티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루한테 복수를 못하게 하는 어떤 기제가 되고, 그래서 감독으로서는 계속 이루가 복수를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 쥐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친구한테 있을 수 있는 해피엔딩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사실은 뭐 복수를 이뤄낸다고 해서 과연 이 소년에게 통쾌한 결말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제 최선의 판단은 완전히 해피한 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소년이 이 이후에도 뭐 꽃길이 펼쳐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살아봐라 라는 어떤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적으로 어떤 실험을 한다라는 욕심보다는 이 영화에서 복수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 던지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김미아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과 그 박진영 배우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면서 그 일단 캐스팅이 굉장히 찰떡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캐스팅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제안하시고 또 배우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출연 결심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박진영 배우 그 목욕탕 액션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액션씬이 힘든 점은 없었는지 그 액션씬을 찍을 때 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작품 모든 캐스팅이 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배우 입장에서 선택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었고, 여기 옆에 있는 박진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도전이죠. 사실 그 두 가지 캐릭터를 동시에 연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뭐 여기 뭐 김영민 배우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너무 도전하기가 어려운 캐릭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들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물론 여기 이제 배우님들은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되었냐 하면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냥 캐스팅할 때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데, 물론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과 함께 하는 것은 되게 행복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 그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인지하고 연기를 하는 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캐릭터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너무너무 흥미롭고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욕탕 씬, 오늘 정확히 잠깐 막으실래요? 장난이고,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체력으로는 힘들지 않았다는 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워낙 액션 자체가 멋을 위한 액션보다는 좀 리얼하고 좀 날 것 그대로의 액션 씬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합도 맞추고 또 한 컷당 한 번만 찍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찍고,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또 미끄럽기도 했고,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만큼 저희가 현장에서 배려를 정말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했어요. 저희가 혹여나 다칠까봐 모든 스태프들, 감독님들이 저희를 굉장히 주시하면서 모든 테이크 씬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조심히 잘 촬영을 끝냈고요. 그리고 그 씬에는 사실 감정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몸은 행위는 이렇게 남과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그 어떤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이루가 그만두고 싶어도 이렇게까지 왔으니 이제는 그만둘 수 없는 그런 목표 지점에 달려가기 위해서 그 한 감정으로 일단 계속 끝까지 갔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력도 같이 이렇게 빠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그 여기 그 뭐 샤오장 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 현장에서 항상 배우분들이랑 이제 액션을 촬영을 할 때 이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장면은 액션 씬이 아니라 폭력 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떤 멋스러운 액션을 찍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폭력 그리고 이 장면들이 사실은 통쾌하거나 이런 것을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되게 불편한 감정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 왜 이렇게 불편한가 이런 이 불편한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을 목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영화의 작업처럼 막 액션씬을 막 미리 막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없이 사실 여기 그 샤오장도 저희가 이틀 정도에 다 찍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배우들의 어떤 감정만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냥 그 감정으로 느끼는 그 과정들로 작업을 했던 것이 아마 다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액션 장면들과 좀 다른 차별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기자님 질문 받기 전에 제가 김영민 배우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감독님께서 배우님들 캐스팅하실 때 중점을 두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김성수 감독님은 구해조를 연출하셨고 김영민 배우님은 구해조 2에서 맹활약을 이제 펼치셨었는데 그런 연결점을 찾으셨군요. 예, 그렇게 두 분이 크리스마스 캐럴로 좀 인연이 닿아서 만나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과의 작업 소감, 배우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야 뭐 이렇게 주변에서 감독님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었는데요. 다행히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감독님 뵈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도 조순우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장문에 A4지로 4장인가 5장 정도 되는 조순우와 조순우 캐릭터와 조순우의 관계, 인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쫙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고 많이 감동했고요. 감독님이 각 인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조순우와 감독님이 생각하는 조순우와의 차이점과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과정이 그런 작업들로 인해서 굉장히 편해졌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어떻게 즐겁게 촬영할 수 있는가를 촬영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감독님과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헤럴드 황동희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목과 이제 자주 등장하는 캐럴 노래 멜로디가 이제 시간적인 배경을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로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복수와 폭력적인 장면에 그런 불편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연출적인 부분에서 공들이신 포인트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배우분들이 그런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라고 하시고 세 가지를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크리스마스 캐롤은 뭐 어차피 원작 소설에서부터 주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소설을 보고 제가 고민했던 것은 왜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성스럽게 생각하고 행복하고 어떤 따뜻함을 서로 나누는 그런 날에
어떤 역설적으로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어떤 죽음이 일어났고 예수의 탄생일과 올해 죽은 날이 공교롭게도 딱 그 같이 있다라는 어떤 상황 자체가 주는 아이러니가 저는 좀 독특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극한적인 상황에서 신을 찾고 정말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그런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뭐 최근에도 뭐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우리가 뭐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는 어떤 신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을 믿는 것인데 그런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날이지만 반대로 사실은 그런 날에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중적인 테마가 이 영화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워루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 영화 속에서 워루가 왜 그러니까 진영 씨하고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노래를 할 것이냐. 이거 보면 이제 창밖을 보라도 사실 원음 그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워루 같은 약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어떤 고통 또는 어떤 거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때 이 친구가 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행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워루에게는 어떤 고통을 견디는 방법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슬프게 원래는 굉장히 뭐 행복하고 따뜻하게 들려야 될 노래가 굉장히 기이하고 되게 슬프게 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저런 노래를 저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객이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딱 1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프리 프로덕션 시작하고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고 그리고 뭐 영화 보시다시피 사실은 뭐 풍요로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게 작업을 했습니다. 드라마 한화 제작비 정도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감독으로서 뭐 예술적인 야심이나 뭐 미장센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크게 낼 수가 없었고 현실적으로 최대한 배우들에게 집중하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어떤 것보다 배우에게 배우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그 감정들을 가장 중요하게 따라가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현실적인 여건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한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괜찮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 그냥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다양한 감정들, 그 다양한 감정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길 바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이뉴스 정주영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조금 가벼운 질문 드릴게요. 송건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극 중에서 뭐 이루나 소난가의 대척점에서 워낙 두 캐릭터랑 부딪히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서 캐릭터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하셨는지랑 촬영장에서 배우들과의 연기 호흡 아니면 케미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캐릭터들이랑 워낙 많이 부딪히는
거라서 이거 캐릭터 구축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개요를 짜셨는지랑 네네. 배우들과의 연기 호흡이요. 일단은 캐릭터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전 자훈이가 사실은 세상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돈과 어떤 권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어떤 죄책감 하나 없이 그냥 그 자신의 어떤 믿음만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믿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그 자훈이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이건 나를 위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루랑 환이랑 같이 연기하는 순간은 저에겐 너무나 사실은 이루는 좀 많이 무서웠고요. 네, 그 눈빛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네, 진짜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저는 당신이 무서웠어요. 환희를 보면서는 네, 최대한 이건 옳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악마 아닌가요? 다 사람을 때리는 게 옳았네요. 옳은 죄송합니다. 행동인 게? 네, 죄송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 아마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 면회를 하는 장면에 그 어머니와 그 송건희 씨가 한 대사는 건희 씨가 만든 대사입니다. 와우. 예, 배우님, 다른 배우님들과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호흡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받고 간담회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 해주실 기자님이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제가 김동희 배우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 12월 7일 개봉이잖아요. 이제 개봉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극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볼 관객들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영화를 관람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작품이 저는 잘 나온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루를 따라가면서, 이루와 워루를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몰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다른 선배님들이나 뭐 진영이 형이나 건이나 다 너무 잘해줘서 배우들의 연기와 어떤 표정, 그리고 그 서사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봐주시면서 보면은 좀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고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독님과 배우분들 순서대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축구가 어제여서 오늘 이렇게 무사히 시사회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행운이 따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푸근해졌는데요. 이 영화가 사실은 제목이 반전인 영화이고 그렇게 제목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보여드리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꼭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또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서 표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심들을 여기 계신 어떤 배우분들이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연기를 보시고 그 얼굴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랫동안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영화인가를 계속 곱씹을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시간,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12월 7일 날 개봉하는 저희 크리스마스 캐럴, 감독님 말씀처럼 내용이나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은 따뜻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죄 없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님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친구들 정말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만들었고 현장에서 정말 저희는 스토리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러니하게 저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 이쁘게 봐주시고 네 12월 7일 날 극장에서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년 만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저도 오늘 처음 봐서 너무 잘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독님 말씀대로 어제 축구 여파로 피곤하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배우들 스태프들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감독님 말씀대로 폭력과 또 그거에 희생당하는 그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제작 발표회 때 조금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는데 영화를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영화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내뱉어 버려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영화를 좀 보니까 진짜 논란이었구나. 네, 진짜 너무 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몰입해서 오랜만에 본 영화여가지고 뭔가 좀 관객분들도 오셔서 앞서 모든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소외계층 혹은 이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약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얼굴이 영화 끝나고도 이렇게 잔상처럼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처음 준비할 때부터 너무나 기대했던 작품이었고 제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영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만들었으니까요. 꼭 많이 봐주시고 또 이 안에는 정말 또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볼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얘기 많이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진심 감사드리고요. 연말에 저희 크리스마스 캐롤이 개봉을 하는데요. 이렇게 즐겁고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또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악인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처하고 거기에 또 이겨낼 수 있는 한 부분을 또 고민할 수 있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되어지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은 글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잠시 정리 후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